이러한 불편한 점들은 지금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고프로가 액션캡 원탑 시절이던 5, 6년 전부터 다들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작은 바디에 고프로만큼의 손떨림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불편함과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프로를 써올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고프로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하다고 했던 개선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고, 그 불편한 점들을 타겟 중점으로 해서 개선해서 출시한 다른 회사 제품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고프로와 비등비등한 라인업을 갖추게 되어버렸다.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저는 고프로 9부터 해서 10, 11까지 3년 연속으로 고프로 신제품이 출시할 때마다 구매해서 사용해왔던 진성 고프로 유저인데요. 올해에도 고프로 12가 출시됐죠.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고프로 12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액션캠 하면 고프로지를 외쳤던 저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하게 된 걸까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고프로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프로를 쓰는 이유는 작고 가벼운데 극강의 손떨림 방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4년 전쯤에 소니의 X3000을 사용하면서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 소니 X3000은 EIS가 아닌 OIS 제품이죠. 지금의 고프로의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술은 OIS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손떨림 방지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OIS가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자연스럽고 더 좋은 기술인 것은 맞겠지만, 고프로는 작은 본체와 렌즈 구경을 위해서 OIS를 포기하고 EIS에 몰빵한 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촬영 결과물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고프로의 하이퍼 스무스 기술 진짜 엄청나거든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들에서 고프로를 3년 동안 사용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고, 그 사이에 경쟁사 제품들이 많이 따라옴을 넘어서 역전했다는 평들도 많은데요. 제가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단점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점으로 배터리 부풀어 오름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고프로 9부터 시작해서 10, 11까지 쓰면서 배터리를 정말 많이 구매해왔어요. 이게 고프로의 배터리 러닝타임이 짧은 것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구매한 배터리마다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 너무 심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부풀어 올랐죠? 네, 이거는 고프로에 넣을 수도 없고 쓰다가 터질 것 같은 염려도 돼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배터리를 몇 개나 버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짝퉁 배터리를 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배터리류는 무조건 정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의거든요. 전부 고프로 공식 한국 유통사에서 구매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정품이나 짝퉁이나 배터리 스웰링 현상에서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도 이거 배터리 부풀어 오른 거 버리기 전에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탓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고프로의 배터리는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 너무 자주, 너무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프로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유저들은 한 번씩은 경험한 것 아닐까요? AS도 1년 지나면 빼박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카메라 바깥에서 부풀어 오른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본체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부풀어 버리면 이게 잘 빠지지도 않고 억지로 빼다가 배터리에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터질 걱정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고프로 리뷰들 중에 단점에 항상 배터리 이슈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직접 사용해보면 납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으로 발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액션캠 폼팩터에서 발열은 고프로뿐만이 아니라 DJI 인스타360 같은 다른 액션캠 회사들도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발열에 대한 저항을 올려서 비교적 오래 촬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인 김한용 기자님의 모카도 고프로랑 DJI 리뷰를 했던데, 그 영상에서는 일회성 리뷰뿐만이 아니라 실제 촬영 기기들을 고프로에서 전부 DJI로 바꾸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시승기 같이 촬영 시간이 길면서도 자동차 유리 같은 것에 편히 붙여야 하는 특성상 고프로보다 DJI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배터리 스웰링 현상과 두 번째인 발열, 그리고 짧은 촬영 시간, 아마도 촬영 기기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고프로 특유의 손떨림 방지 기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면서 써올 수밖에 없었겠지만, DJI나 인스타360에서 고프로와 거의 비슷하게 어느 방면에서는 고프로보다 훨씬 월등해진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고프로의 배터리와 발열을 감수할 소비자는 거의 없어질 것 같다. 최근에는 엔듀로 배터리라고 해서 기존의 파란색 배터리 대비 발열이나 배터리 러닝타임이 개선된 배터리가 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두 개 다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 배터리 대비 체감될 만큼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냐라고 물어본다면 딱히 좋아졌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고프로
고프로에서 모듈을 쓰면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하는 행위가 정말 불편합니다. 고프로는 정말 특히 배터리가 아쉽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할 일이 많은데,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면 배터리 교체를 위해서 커버를 벗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듈 전체를 통으로 빼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셀카본 같은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그러면 또 스크류를 이렇게 돌려서 빼준 다음에 모듈 전체를 통으로 빼줘야 됩니다. 카메라 제품들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만지고 있는 입장에서 고프로 제품들은 배터리 관련해서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배터리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 투성이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범용 나사 규격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 고프로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크류 방식이 불편합니다. 고프로 생태계를 구축해두면 이 자체 내에서는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지만, 요즘 다른 제품들은 원터치 방식으로 탈착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촬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고프로 때문에 전용 스크류 구멍 찾고 요거 이렇게 돌려주고, 또 다시 이거 배터리 교체할 일 있으면은 빼서 모듈이라도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스크류 돌려서 빼고, 모듈도 빼고, 배터리 빼고, 교체하고, 이런 방식이 꽤나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이런 고프로 특유의 스크류 방식은 아무래도 고프로의 태생이 일반 영상 촬영보다도 익스트림 스포츠 영상 촬영에서도 쓰이기 때문인데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원터치 방식의 자석 결착 방식? 떨어지기라도 하면 대참사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 용도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저들은 일상 촬영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실 거고, 고프로도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기도 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타사들이 발전시킨 결착 방식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총정리해보자면 이러한 불편한 점들은 지금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고프로가 액션캡 원탑 시절이던 5, 6년 전부터 다들 이야기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작은 바디에 고프로만큼의 손떨림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불편함과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프로를 써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DJI나 인스타360 같은 회사들이 고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출시해왔고, 그 제품들도 처음에는 많이 아쉬웠지만 몇 세대를 거치면서 고프로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 이제는 거의 완성작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결국 고프로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하다고 했던 개선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고, 그 불편한 점들을 타겟 중점으로 해서 개선해서 출시한 다른 회사 제품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고프로와 비등비등한 라인업을 갖추게 되어버렸다. 물론 고프로는 여전히 훌륭한 액션캠을 만들고 있고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중국과 방어 같은 거 생각하면 제 지인들이 액션캠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프로를 얘기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2023년 현 시점에서 조금 더 깊게 액션캠을 산다고 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 고프로를 선택할 이유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크리에이터 분들도 고프로에서 많이들 타사 액션캠들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